네, 지난 4일 버지니아 알린턴 폭발 사건 사망자이자 용의자 한인 제임스 유 씨. 제가 방금 전 사망자이자 용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표현했는지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올해 56살이었던 제임스 유 씨. 이었던 지금 사망이 최종 확인은 안 됐으니까 그냥 인으로 할게요. 올해 56살인 제임스 유 씨.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제임스 유 씨 사건 당시의 상황에서부터 그의 지나온 삶, 그리고 비운의 가정사와 왜 그랬는지를 모를 그 마구잡이 소송 제기, 그리고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음모론까지 짧게 이 5가지 주제를 놓고 나누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건 당시의 상황입니다. 사건이 있기 직전 유 씨는 집안에서 바깥을 향해서 조명탄을 30발 이상을 쏘는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즉각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명탄이라는 것은 사실 인명피해를 일으킬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엄청나게 큰 소리와 또 대낮같이 밝혀지는 그런 불빛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조명탄을 막 발사하자 경찰은 유 씨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에 손을 올리고 밖으로 나와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오히려 창문을 꽉꽉 닫고 나올 생각이 전혀 없음을 표현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은 수색영장이 있다라면서 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라며 유 씨의 집 쪽으로 서너 명의 경관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관들이 유 씨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그 순간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제임스 유 씨의 집 천정을 뚫고 시뻘건 불길이 솟구침과 동시에 집 천정과 벽 등이 순식간에 공중 분해되면서 폭발을 했습니다. Terrifying house explosion outside our nation's capital. The blast, captured on cell phone camera, ripped the house apart, sending flames and debris into the air. This is what the house looked like before the explosion. A duplex, two connected two-bedroom homes. And here it is after, reduced to a pile of charred rubble. 자, 여기까지가 사건 당시의 상황입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제임스 유 씨 집 인근의 이웃들은 마치 엄청난 지진이 난 것처럼 주변이 진동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폭발이 당시에 얼마나 위력이 강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유 씨 집 주변에 한 10개 정도 되는 그 집들이 여러 가지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집은 벽에 금이 가는 집도 있고요. 어느 집은 뭐가 날아와서 유리창이 깨지는 집도 있고 인근에 한 10여 개의 집들이 연쇄적으로 피해 입었습니다. 제임스 유 씨 집 그 폭발이 얼마나 위력이 강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2가지는 잘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망자이자 용의자라고 제가 애둘러서 한 표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관들이 유 씨 집 앞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라면서 다가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잘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짚어볼 음모론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건 정황을 알아봤고요. 이제 2번째, 그의 지나온 삶입니다. 제임스 유 씨의 어릴 적 성장 과정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가 정상적인 학창 시절을 보내지는 못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10학년,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본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마시는 바람에 추후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에 이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임스 유 씨의 전 부인은 2015년 11월 유 씨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라는 이유로 유 씨를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 종합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유 씨는 이와 관련해서 부당함을 호소한다라면서 그 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그 고소장에 자신이 10학년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평생 과도하게 음주를 했던 전력이 있다라고 직접 기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유 씨가 2015년 뉴욕주 로체스터의 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던 기록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제임스 유 씨의 그 고소 고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3번째 이슈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3번째 이슈, 마구잡이 소송 제기입니다.
제임스 유 씨의 그 폭파된 주택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부모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 씨의 전 부인 스테파니 유 씨는 2017년 3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은 쉽지 않게 진행됐지만 어찌됐든 다음 해인 2018년 전 부인 스테파니 유 씨가 승소를 합니다. 당시 판사는 위자료로 현금 8만 달러와 함께 이번에 폭발한 그 주택의 지분 일부로 1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그 집을 팔아서 일정 부분인 15만 달러를 줘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주택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일정 부분의 지분으로 15만 달러를 주라고 했는데 집을 일정 부분 15만 달러어치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15만 달러를 주려면 집을 팔아야 돈을 15만 달러를 그 일정 부분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 씨는 그 집을 팔 생각이 없듯이 계속 매물을 내놓지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위자료 지급 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법원은 2020년 10월 말 전 부인 스테파니 유 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임스 유 씨가 소유한 그 주택의 매매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동산 에이전트와 바이어가 집을 한번 보겠다라고 찾아왔는데 제임스 유 씨는 이들에게 흉기를 막 휘두르면서 나가라고 위협을 해서 그들 모두가 그냥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달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혼 소송과 관련된 부분만 전해드린 것인데 사실 이혼 소송은 오늘 얘기하려는 그 유 씨의 마구잡이 소송에 굳이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유 씨의 그 마구잡이 소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의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좀 뒤로 돌려야 되겠죠. 자, 유 씨는 1992년 5월 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앤더슨 컨설팅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여동생으로부터 어머니가 조지 워싱턴 대학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유 씨의 어머니는 유 씨의 여동생 아일린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급히 비행기를 예약해서 알링턴의 병원으로 가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라고 제임스 유 씨는 전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한 달 이상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유 씨는 이와 관련해서 병원 측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어머니의 소생 치료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어떤 가족들은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있느니 당사자는 얼마나 이게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후에는 이제 가족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료진하고 상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의 의료진은 우리가 계속 소생 치료를 할 테니까 소생 치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그런데 무슨 뜻이냐? 병원 측이 사실상 그 회생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환자를 그야말로 숨만 쉬게 만들어 놓고 계속 연명시키겠다라는 것이며 이는 곧 병원이 의료 비용을 높이려고 부당한 의료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제임스 유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임스 유 씨의 불안정한 정서와 분노가 사회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유 씨는 이와 관련해서 1992년 9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80만 달러가 넘는 병원비를 나는 처리해야만 했고 복잡한 장례 관련 서류도 모두 내가 도맡았으며 동시에 여동생의 대학교 학비까지 도왔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소송 과정에서 이제 소송 서류를 통해서 제임스 유 씨가 그렇게 주장한 것이 다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유 씨는 이후에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를 유지하던 시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신병원 치료를 강행한 전 부인과 여동생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그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임스 유 씨의 소위 그 마구잡이 소송을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기각과 각하. 이 두 가지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원고에게 돌려보낸다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만은 기각은 판사가 서류를 검토해 보고 난 후에 이건 보니까 소송감이 못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기각은. 그런데 이제 각하는 검토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아예 판사가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기각은 검토 후에 리턴.
각하는 검토 없이 그냥 리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제임스 유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분노를 표출해서 제기한 모든 소송들이 이처럼 기각 또는 각하되어 버리자 분노는 더욱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은 왜 유 씨의 소송 서류를 그렇게 다 되돌려 보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그 일각에서는 유 씨의 지나치게 황당한 논리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 씨는 한 소송 서류에는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투입이 돼야 한다라는 등 여러 음모론을 거론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극도 이 같은 음모론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소송 서류에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송 서류를 본 판사가 서류를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음모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네 번째 이슈를 먼저 좀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이슈, 비운의 가정사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제임스 유 씨의 가정사를 비운의 가정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유복하고 뼈대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임스 유 씨, 그의 아버지는 7, 80년대 그 한국에서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리고 이제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웬만한 그 올드타이머들은 다 아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서 이제 충격을 더 안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제임스 유 씨의 아버지는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유기흥 씨라는 인물입니다. 유기흥 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7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박정희 군부 정권에 반대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산발적으로 투쟁을 할 때 1972년 12월 일본 도쿄에 신병치료차 나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가 이제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어떤 회고록에 나온 내용인데 그 회고록의 일부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니까 이제 그걸 읽어드리니까 제가 어떤 호칭이나 존칭을 안 쓰더라도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본 동경으로 신병치료차 나왔던 김대중은 고국에서 유신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귀국하기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발길을 돌려서 워싱턴 DC에 있는 처남댁으로 향한다. 그러자 미국 내에서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던 인사들은 기다렸던 지도자를 만났다라는 마음에 활기를 찾게 되고 김대중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갖고 결집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미주 한인들은 워싱턴에 있는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한민통이라는 민주화 운동 단체 창립 총회를 열고 김대중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회고록의 일부 내용을 전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존칭을 써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워싱턴에 있는 그 메이플라워 호텔, 그 메이플라워 호텔에서의 그 창립 총회에는 미국에 있던 50여 명의 민주 인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그 발기위원으로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제임스 유 씨의 아버지 유기흥 씨였습니다. 유기흥 씨 외에 미국의 각 지역별로 이제 한 명씩 발기위원들이 다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달라스의 그 동원모 씨라는 분, 또 뉴욕의 임병규 씨, 보스턴의 김장호 씨, 시카고의 최명상 씨,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는 문명자 씨, 방숙자 씨 등이 있었습니다. 이 문명자 씨는요, 이제 미국 여기자협회 부회장까지 역임하고 오랫동안 백악관 출입 기자를 한 1세대 한인 미주류 언론 기자입니다. 이 문명자 여사의 그 회고 기고문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명자 여사의 회고 기고문에 바로 이 제임스 유의 아버지 유기흥 씨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1970년 어느 날 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문명자 씨의 회고록에 나오는 부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립니다. 1970년 어느 날 밤, 남편과 친구 관계인 유기흥 박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자신이 김대중 씨의 보좌관이 됐다라면서 앞으로 김대중 씨를 많이 도와달라라면서 우리는 밤새 얘기하다가 그 후에 새벽이나 돼서 유기흥 씨가 집에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그 문명자 씨의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유 씨가 이러한 그 부친의 행적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아니면 부담스럽게 여겼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제임스 유 씨는 여하튼 그 여러 고소 고발건에서 제출된 그 소송 서류에 아버지 얘기를 꼭 기술하는 그런 특징점을 보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김대중의 보좌관이었으며 특히 미국 정가에도 인맥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면서 이 에드워드 케네디 그리고 김대중 그리고 자신의 부친이 함께 찍은 사진을 법정 서류에 같이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친이 1990년에 사망하고 2년 후인 92년도에 사망한 유 씨의 모친은 미국 정부기관 방송인 그 VOA, Voice of America죠. VOA의 한국 방송 부서에서 기자로 활약한 분입니다. 자, 어찌 보면 유복하고 뼈대에 있는 집안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 제임스 유 씨는 이 같은 부친과 모친의 활약이 이후 자신에 대한 그 미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으로 이어졌다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임스 유 씨는 자신의 이웃 부부가 자신을 24시간 감시하는 정부 요원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FBI에 직접 신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FBI는 그런데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비운이라고 여기는 이 제임스 유 씨의 가정사를 좀 간추려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 5번째 이슈, 음모론입니다. 이 음모론과 관련해서는 제임스 유 씨가 생전에 스스로 주장한 그 음모론이 있고 또 이후에 슬금슬금 지금 제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제임스 유 씨가 법원에 제출했다가 각하된 또 기각된 그 소송 얘기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는 그 서류에서 스스로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투입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그 검은 권력 그리고 그 러시아 권력과 결탁한 미국 내 극소수 비밀 인사들이 이 세계를 또 미국을 좌지우지할 것이다라는 등의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좀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을 스스로 많이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옆집에 거주하는 그 부부를 그 브래드 피트와 그 엔젤리나 졸리가 주연했던 영화 아시나요? 그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를 빗대어서 그들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스파이와 같은 임무를 띠고 있으며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음모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저 제임스 유 씨 혼자 떠들었던 주장으로 치부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목되는 부분은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금 아주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음모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제임스 유 씨가 과연 진짜 사망한 게 맞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들은 제임스 유 씨가 사실 사망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빼돌렸을 수도 있으며 또는 반대로 미국 정부가 골치 아프니까 폭사시켰을 것이다라는 그런 양반되는 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물론 몇 가지가 있기를 합니다. 자, 첫째, 수색영장 얘기입니다. 앞서 오늘 제가 이제 영상 맨 처음에 제가 2가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 진짜 하시나요? 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들이 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유 씨 집으로 접근하는 순간 폭발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그 수색영장이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건 당일 유 씨가 집 밖으로 이제 조명탄을 막 30여 발 정도 쏘아댔고 이 상황에 공포감을 느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즉각 출동을 했는데 과연 그때 그 경찰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신고를 받고 빨리 출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막 총을 쏘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천천히 출동하는 경찰이 어디 있겠어요. 빨리 출동을 하는데 그 짧은 출동 시간 동안에 어떻게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갖고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죠. 수색영장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요청을 해서 법원에 요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발부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인데 이게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한 경찰이 어떻게 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아서 갖고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긴급한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발부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진행되면서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의심 가운데 하나는 경찰이 출동하면서 유 씨 집안에 들어가는 그 가스관을 잠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2가지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총기를 갖고 위협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출동하는 경찰들이 가스관을 잠그는 행위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언론들은 제임스 유 씨에 대해서 사망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언론이 뭐 있는가 하면 용의자라고 표현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suspect죠. 또 대부분의 언론은 그의 그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presumed,라는 단어입니다. presume. 그리고 또 하나는 believe라는 단어입니다. 자, 일부 언론은 presumed, 즉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일부 언론은 뭐 believed, 사망한 것을 믿어지는 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사가 지금 없습니다. 물론 이는 객관적이어야 하는 그 언론의 특성상 경찰이 사망을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언론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경찰은 왜 어떻게 발표를 하고 있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경찰이 어떻게 발표하고 있느냐를 보니까 경찰 역시 presume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발 현장에서 사람의 유해가 나왔는데 이를 DNA 검시를 해봐야 유 씨 것인지 아닌지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도 그럴 것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사람의 유해 일부가 나왔지만 경찰이나 언론 누구도 제임스 유 씨라고 단정 또 특정 짓지는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DNA 감식 결과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자,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제임스 유 씨, 사망했는지는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만 만일 사망했다면 그는 사망한 후에도 쉽지 않은 문제를 남겨놓고 간 그런 셈입니다. 제임스 유 씨 자택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히 정리를 해드린 당시의 상황과 그의 비운한 삶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로 나오는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구독 꾹 눌러 놓으시고 서서 찜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